하헌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네. 자, 지난 주말도 매우 바쁘셨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선거가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자, 네. 일단 그 9일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장, 대구시장, 부산 북갑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거 혹시 저 상대 후보에게 그동안 쭉 앞서가다가 역전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현재 판세가? 제가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여론조사 통해서만 가늠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많이 좁혀진 것 같고요. 대구시장이나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역전까지는 아니고요.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아무래도 상대 후보 측이 뭐 좀 결집을 하다 보니까 붙어 있는 상황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구시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부 여론조사는 역전이 된 것도 또 나와가지고 그 잔뜩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회사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 같아서 이거 네. 믿을만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또 불신하자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또 여론조사여서 공표된 거 아니겠어요? 비전 코리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비전 코리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폄훼할 건 또 아니고요. 네.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 하헌기 소장님 정치 이 분석과 또 평판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려하는 여론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꼭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가령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돌리지만 뭐 맞춤형 과학선거 컨설팅 뭐 이러면서 좀 찾아다니면서 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영업 그런 여론조사 기관도 공표 여론조사를 얼마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신뢰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뭐 지난번에 방송 스튜디오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MBC와 서울대가 합작해서 만드는 여론 M 같은 것들을 그렇죠. 보면 네. 어느 정도 추세선을 알 수 있는데 하나하나 모든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전 코리아는 뭐 우리 하헌기 소장 같은 분은 뭐 신뢰를 크게 하지 않는다. 신뢰 크게 하지 않는 게 뭐 개인의 그 의견이니까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헌기 소장님은 어떤 그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평판하세요? 그때 다른데 일단 이번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ARS에 관해서는 신뢰도를 좀 많이 낮추고 있는 편이고요. 전화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 게 저희 대구시장으로 예를 들면 AR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졌습니다. ARS를 제외한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다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진 것만 뭐 저희가 뭐 안 믿고 이긴 것만 참고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조금 튄다는 거죠. ARS들이 계속. 튀는 이유들도 뭐 짐작은 할 수 있는데 ARS에서 20대, 30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표본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가령 20, 30대 여론조사 표본을 모을 때 어떻게 되냐면 20, 30대는 잘 안 받거든요. 일단은. 네.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돌려서 표본을 채우죠 보통.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표본을 채우려고 계속 받다가 계속 전화를 걸다가 받는 분들이 어떤 경우의 수가 많냐면 조직을 대기해 놓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극우 세력이 모여 있는 방에 보니까 우리 저 70대 할아버지라도 20대 여성으로 이제 신분을 속여도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걸 ARS인데 연접원이 그 조사를 하면은 목소리 들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었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정확하십니다. 10대 할아버지가 20대 여성이라고 이렇게 ARS에서 답변하는 건 뭐 이건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ARS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조사 전화 앞에 딱 대기시켜놓은 조직 풀을 가지고 있는 쪽, 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쪽 차이가 좀 나는 경우일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사실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구에. 없지. 예. 그래서 ARS 경우에는 조금 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전화 면접하는 경우에는 이제 표본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지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몇몇 ARS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예단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화 면접원에 의한 여론조사 CATI라고 하던데 이거의 경우는 지금 김부겸 후보가 지는 조사는 나온 게 없었고 또 아울러 뭐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현재 김부겸 후보가 역전당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9년 만에 박근혜가 선거 지원에 나섰단 말이죠. 칠성시장인가?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이 추경호 후보를 밀어달라 이렇게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 어떻게 박근혜의 이렇게 등판으로 대구 정서가 어떻게 좀 흔들리고 있는 건지요? 박근혜의 등장으로 그게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여지껏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선거 유세에 나오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죠. 아무리 어려운 선거라도 뭐 그랬는데 지금 나오게 된 그 어떤 배경이란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 쉬운 선거였으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대구에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라는 걸 처음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수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선을 통해서 본선 후보가 되면 자동으로 거의 대구시장을 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서 이 정도까지 조직을 풀 가동시키고 뭐 했던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가 이제 유세에 뭐 결합을 한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많이 힘에 붙이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그럼 표심으로 연결이 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표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본선 후보는 추경호가 아니라 유영하였어야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의원.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이거를 뭐 무시하고 그럴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대구 민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다고 저걸 가지고 그렇게 패닉 상황에 빠질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물 타는 차원에서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가서 만날 계획은 현재 있는지 박근혜한테 물어보니까 박근혜가 웃고 그냥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희 측에서 이제 박근혜 뭐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방 뭐 이런 얘기를 저번에 했던 것은 선거 판세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적으로는 탄핵을 당한 사람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어른이기도 합니다. 대구에서는. 그래서 그냥 A 차원에서 예방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게 굉장히 선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무조건 예방하고 그렇게까지 할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그게 주요한 어떤 선대위의 어젠더다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요청은 했지만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에게 예의를 다했다 뭐 이런 차원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이해해주면 그걸로도 충분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이고 그 향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이어져 있는 것인데 이 지역사회의 정서 그리고 지역사회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입장에서 보통 선거라는 게 신념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서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 그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지 뭐 저희가 뭐 다른 뭐 내가 더 민주당스러운 당이야 하는 그런 당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당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당처럼 제가 더 국민의힘스러운 당이야 이렇게 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보수정당처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확실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 이게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영남권 모든 선거들에서 다 그렇게 큰
그게 일단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남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의 얼굴들도 중요하지만 네.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들고 영남에서 출마할 수 있는 기저에는 국정 지지율인데 네. 그 국정 지지율이 어쨌든 보수적인 분들이 봤을 때도 보수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통치 네.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고 예. 사실 다른 지역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로만 갔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전선이 좀 흔들린 면이 있습니다. 대구는 그게 아니지만 좀 네. 전선이 흔들린 면이 있는 게 어쨌든 그 대통령의 지지율로 기세를 계속 치고 나갔어야 됐는데 그 전선이 흔들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저 효과가 사라지고 당대당 구조로 간다 이러면 이제 선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쪽이 뭉치지 않게 하려면은 굳이 내가 그 민주당 아닌 다른 당을 찍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 우리 당은 국민의힘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정체성을 자극시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나 민주당스러움을 선택했다가는 도리어 이제 선거 국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왜냐면 이재명 효능감, 일 잘하는 대통령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영남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울산시장 범여권 단일화가 지금 삐걱대고 있다는 관측이 많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김상국 후보 같은 경우에서 끝까지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거가 아직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일화만 되면은 뭐 울산시장은 낙승도 예상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어떤 고비를 만난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이겨야죠. 울산시장 꼭 이겨야 합니다. 이거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김상욱 후보나 김종훈 후보나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자, 부산 북값도 한번 좀 짚어보죠. 지금 한동훈 여론조사, 한동훈이 비전 코리아 여론조사에서 이제 1위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장동혁의 대리인인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범보수 단일화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범보수 단일화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처음부터 저는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범보수 단일화는 안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개인이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제일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전 코리아 조사 결과가 그런 흐름이 아닌가 우리 또 염려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거라는 게 이제 기세다 보니 가령 이제 시장이나 길거리에 뭐 하정우 후보 쪽은 뭐 한 30명, 50명 이렇게 나와서 막 다니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길에 막 사람들이 막 500명 계속 한동훈 사람들만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세에서 밀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고 그게 여론조사에도 반영되고 그렇거든요. 선거라는 건.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기저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구도의 벽이라는 걸 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거기가 이제 부산 북갑이라는 지역이 기본적으로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그것을 이제 전재수 저희 이제 후보가 개인적으로 개인기로 뚫어놨던 지역이라서 민주당이랑 이제 국민의힘이랑 비등비등한 상황입니다.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그게 이제 보수 쪽에서는 표가 쪼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구도의 벽을 넘고 한동훈이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이제 하정우 후보가 방심을 하지 않고 전열을 잘 가다듬어서 주로 전재수 후보와 함께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직은 뭐 절망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전국 판세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지금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경북지사 말고 경북지사는 정말 오중기 후보
네. 눈물겹게 선거 운동하시는데 네. 이 현실은 참 너무 참. 어렵습니다. 네. 예. 네. 경북지사 말고 현재 위태로운 곳, 민주당이 위태로운 곳 어디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위태로운 건 영남 플러스 서울이죠. 지금 서울이요. 예, 이제 대변인께서 계속 아까 전에 그 질문을 하셨던 그 지역들은 안심하기에는 이르고, 뭐 혹시 좀 마음속에 안이함이 있다면, 네. 요 일주일간 바짝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대구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선거 그 여론조사 결과 하나하나에 일일비 하지 일일비 않습니다. 안 한다고 하셨어요. 네. 원래 일일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열심히 유권자들 설득하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또 오세훈에게 순살 GTX-A 오세훈에게 악재로 작용해야 마땅한데 말이죠. 서울시장은 뭐 그냥 뭐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정원호 후보 측 선대위에서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경선과 본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경쟁력을 쭉 깎아먹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깎아먹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전개됐단 말이죠, 사실은. 네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처음에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딱 라이징이 됐는데 네. 그 자원이 조금 더 다른 유권자들한테 확산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게 맞는 방향이었습니다만 그 자원 그대로 가고 있다가 완만하게 이제 깎여 내려가서 이제 좁혀지는 방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왜냐면 오세훈은 한 번도 긍정적인 캠페인을 전개한 적이 없습니다. 늘 네거티브만 했고 네. 늘 생태탕만 끓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라도 전체적으로 캠페인에 대한 복귀 이런 것들을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저희 당이라도 저희 진영이라도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긴 경기라 하더라도 저희가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 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는 조금 성찰적으로 복귀할 필요는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뭐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그 뭐 캠프 내부의 그 안이함도 지적하셨는데 뭐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정원호가 뭐 악행을 했든지 뭐 이 과거에 이제 폭행 논란 그것 때문인가요? 평론적으로 뭐 분석을 해보라면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도 대응이 별로 유례하지를 않았고 예. 두 번째는 정원호라는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에 일 잘하네요 했을 때는 중도 실용적인 이미지, 그다지 민주당스러운 이미지, 민주당의 기존 그 386스럽지 않은 이미지, 운동권스럽지 않은 이미지, 그렇죠. 뭐 성수동,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막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도 확장적, 보수 확장적 이런 유능한 행정력 이게 사실은 정원호의 어떤 상징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캠페인을 전개해가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 기존의 민주당 다른 후보들, 다른 주자들이랑 이제 비슷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민주당의 색채를 오히려 입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게 뭐 주요 국면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캠프가 운동권 경로당이 됐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거 성찰해야 합니다. 뉴페이스를 좀 많이 앞세우고 좀 하다못해 청년을 앞세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대체 정원호 캠프는 이 캠프가 주는 매력이 없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맹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